뭐 카톡 내용인데 화면에 좀 잘 안 보일 정도인데요. 전 보좌관 알지? 이거는 지금 여기 다시 나오네요. 정확하게 나오네요. 전 보좌관 알지라고 지금 이준서 최고가 물어보니까 안 대표님께 전화 가능 문제까지 나오죠. 아니면 보좌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연락 가능하시잖아요. 라고 유미 씨가 이제 답을 줬던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해가지고 지금 바로 검찰 소환 앞두고 해가지고 바로 이것 카톡 주고받은 다음에 독대했다는 거죠. 예, 독대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만나서 어떤 내용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이준서 최고위원은 그렇게 해서 이유미의 요청을 해가지고 안철수 전 후보하고 5분간의 고소고발 관련 취하 문제를 논의했다는 얘기인데 고소고발 취하 문제. 그날까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와 나는 조작사실 줄 몰랐다라고 이제 다른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고소고발 취하 문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까? 네, 고영신 교수님. 고소고발 취하 문제를 논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유미 씨가 선거 전날에 이거 거짓말인데 우리가 공개를 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큰일 났다. 뭐 하면서 잠도 안 온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이준서 최고위원. 야, 대선 끝나면 다 고소고발 취하대. 끝난다 이거야. 그랬는데 고소고발이 취하가 안 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이준서 최고위원은 우리는 고소고발이 취하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일단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얘기한 것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추측컨대. 근데 예상과 달리 취하가 안 되고 이건 본격적인 검찰이 수사에 들어서 목을 재고 있는 이제 턱밑까지 쫓아오는 이 상황을 이실직고를 한 거 아니겠느냐. 예, 예.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옛날에 뭐 유행한 말이 있죠. 어째 이런 일이. 예를 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사실,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로 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어째 이런 일은 김영삼 대통령. 예,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인 최영우 전 네. 그 당시 내무장관의 아들이 불법적인 그런 대입 사건에 네. 부정 대입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말을 듣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같이 깨끗한 새항 신안국에서 그렇게 해서 놀란 일이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정치죠. 이준수 최고위원은 말하자면 안 후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입 이루니까. 네. 그런데 그 이준서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에 이러한 불법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할 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우째 인연이 하늘의 날벼락 아니냐. 예. 그러면서 야, 외통수에 걸렸네.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고 아마 머리를 감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 관계자 얘기로는 뭐 다른 얘기 없이 이준서 최고가 고소고발 취하해달라는 얘기만 했다라고 일단 말은 그렇게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 그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취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협상에 나서달라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기현 논설위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 후보 간의 관계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서 5분간 독대했다.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론컨대 일단 일이 터졌다. 네. 어떻게 할지 지금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했을 거고 안철수 후보는 우짜입니까 정말 이거 이제 이렇게 갔을 텐데 저는 저 두 분의 관계가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성인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출신의 이유미 씨가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상황까지 상세히 얘기하면서 향후 대처 방안을 의논했다면 저 두 분의 관계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저것이 비선의 실체에서 만들어진 조작극이든 아니면 공적 조직의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당내의 공식 통로가 아니고 대선 후보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저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비록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뭔가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유미 씨의 행위가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범법의 사실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관계나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네. 저 고소고발 취하면은 서로 맞고소고발한 게 있나요? 서로 그러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글쎄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 조작된 부분을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 전에는 알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이 그랬겠죠. 좀 듭니다. 이 당시에도 들었다고 하더라도 5분 정도였다면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5분 이상 독대 이상을 시간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들어도 사실 방법이 없는 거고 더 듣지 말아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판단이 들고 지금은 5분 가지고는 진상 파악하기 전혀 어려웠을 파악할 거다. 수가 없죠. 아하. 그래서 얘기만 듣고 알아서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앞으로도 이제 정책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의 여지도 사실 있어 보입니다. 잘못하면. 만약에 미필적인 알았다 그러면 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보냈을 걸 보고 다만 아주 가까운 이제 송 변호사라든지 그쪽에 로펌의 변호사들이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아마 도움을 주라고 해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치적 책임 진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법적 책임은 면하려 그러면 오랫동안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면 안 된다고 아마 판단했을 걸 보입니다. 그랬군요. 네, 차명진 전 의원. 이 정치권에서 어떤 이 음모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에 사실은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명해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백한 모의와 아니면 묵시적 동의와 방조와 이런 것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정치권들은 두 대책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는 보자기, 또 하나는 오리발. 오리발입니까? 닭발입니까? 오리발입니다. 오리발인가요? 오늘 제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뭐냐? 이 덮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사실은 이제 완전히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안으로 덮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와 어떤 다른 문제를 교환하든지 이게 덮는 방법이 하나인데 되게 이게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를 성명해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대표나 이준서 최고위원은 정치의 초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에 얽매이면서 서로가 모른다. 서로가 네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서로 어떤 대책을 못 내놓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재경 교수. 저는 이준서 최고가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 후보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다는 걸 언론에 말한 걸 그냥 믿고 싶어요, 솔직히. 네. 근데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그것이 문제인데 저걸 누가 믿겠어요? 말은 고소고발이 많다, 뭐 이래서 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이 도와야 된다라는 정도로 얘기했겠죠. 저 고소고발 안에 핵심적인 부분은 이유미 건이 들어있다는 건 우리가 전후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게 돼 있고 그렇게 반복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불러서 거짓말 산더미에 쌓이고 결국은 파국으로 갑니다. 정직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런 말 가지고는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다. 저것이 비선의 실체에서 만들어진 조작극이든 아니면 공적 조직의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당내의 공식 통로가 아니고 대선 후보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저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비록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뭔가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유미 씨의 행위가 불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범법의 사실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관계나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저 고소고발 취하면은 서로 맞고소고발한 게 있나요? 서로 그러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글쎄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 조작된 부분을 이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전에는 알았기엔 좀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랬겠죠. 듭니다. 이 당시에도 들었다고 하더라도 5분 정도였다면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5분 이상 독대 이상을 시간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더 들어도 사실 방법이 없는 거고 더 듣지 말아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 판단이 들고 지금은 5분 가지고는 진상 파악하기 전혀 어려웠을 파악할 거다. 수가 없죠. 아하. 그래서 얘기만 듣고 알아서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앞으로도 이제 정책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의 여지도 사실 있어 보입니다. 잘못하면. 만약에 미필적인 뭐 카톡 내용인데 화면에 좀 잘 안 보일 정도인데요. 전 보좌관 알지? 이거는 지금 여기 다시 나오네요. 정확하게 나오네요. 전 보좌관 알지라고 지금 이준서 최고가 물어보니까 안 대표님께 전화 가능 문제까지 나오죠. 아니 보좌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접 연락 가능하시잖아요라고 유유미 씨가 이제 답을 줬던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해가지고 지금 바로 검찰 소환 앞두고 해가지고 바로 이거 카톡 주고받은 다음에 독대했다는 거죠. 예, 독대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만나서 어떤 내용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이준서 최고위원은 그렇게 해서 이음의 요청을 해가지고 안철수 전 후보하고 5분간의 고소고발 관련 취하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얘기인데 고소고발 취하 문제. 그날까지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와 나는 두닥스지 몰랐다라고 이제 다른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고소고발 취하 문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까? 네, 고영신 교수님. 고소고발 취하 문제를 논의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은미 씨가 선거 전날에 이거 거짓말인데 우리가 공개를 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큰일 났다. 뭐 하면서 잠도 안 온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준서 최고위원. 야 대선 끝나면 다 고소고발 취하대. 끝난다 이거야. 그랬는데 고소고발이 취하가 안 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이준서 최고위원은 우리는 고소고발이 취하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일단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얘기한 것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추측건데 근데 예상과 달리 취하가 안 되고 이건 본격적인 검찰이 수사에 들어서 목을 재고 있는 이제 턱밑까지 쫓아온 이 상황을 이실직고를 한 거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옛날에 뭐 유행한 말이 있죠. 어째 이런 일이. 예를 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사실,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전제로 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어째 이런 일을 김영삼 대통령. 예,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인 최영우 전 네. 그 당시 내무장관의 아들이 불법적인 그런 대입 사건에 네. 부정 대입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말을 듣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같이 깨끗한 새항 신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놀란 일이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정치죠. 이준수 최고위원은 말하자면 안 후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입 이루니까. 네. 그런데 그 이준서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에 이러한 불법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할 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우째 인연이 하늘의 날벼락 아니냐. 예. 그러면서 야 외통수에 걸렸네.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고 아마 머리를 감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 관계자 얘기로는 뭐 다른 얘기 없이 이준서 최고가 고소고발 취하해달라는 얘기만 했다라고 일단 말은 그렇게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 그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취하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협상에 나서달라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기현 논설위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안철수 후보 간의 관계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서 5분간 독대했다.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론컨대 일단 일이 터졌다. 네. 어떻게 할지 지금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했을 거고
안철수 후보는 우짜입니까 정말 이거 이제 이렇게 갔을 텐데 저는 저 두 분의 관계가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성인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출신의 이유미 씨가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상황까지 상세히 얘기하면서 향후 대처 방안을 의논했다면 저 두 분의 관계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과 그러면 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보냈을 걸 보여요. 다만 아주 가까운 이제 송 변호사라든지 그쪽에 로펌의 변호사들이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아마 도움을 주라고 해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치적 책임은 진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법적 책임은 면하려 그러면 오랫동안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면 안 된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보입니다. 그랬군요. 네, 차명진 전 의원. 이 정치권에서 어떤 이 음모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에 사실은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명해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백한 모의와 아니면 묵시적 동의와 방조와 이런 것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정치권들은 두 대책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첫째는 보자기, 또 하나는 오리발. 오리발입니까? 닭발입니까? 오리발입니다. 오리발인가요? 오늘 제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뭐냐? 이 덮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사실은 이제 완전히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안으로 덮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와 어떤 다른 문제를 교환하든지 이게 덮는 방법이 하나인데 되게 이게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체를 성명해내기가 이렇게 쉽